2026 월드컵에서 한국이 역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탈락한 직후 한국 축구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협회 개혁을 위해 박지성, 이영표 같은 레전드들이 나섰더니 지방 축구 협회장 한 명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성이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냐? 오늘은 이 발언이 왜 한국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박지성 위원장이 어떻게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받아쳤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린 권력 다툼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생겨났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대표팀은 역대급 졸전 끝에 처참하게 탈락했고 그 후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협회로 향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대한축구협회의 행보를 견제하고 감시할 별도 기구 바로 K축구 혁신위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협회가 왜 이 정도까지 불신을 받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정몽규 전 회장의 행적을 돌아봐야 합니다. 승부 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황당한 사면 결정, 성과를 내던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경력이 턱없이 부족한 감독을 선임한 것, 심지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A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올림픽 본선 진출까지 날려먹은 사태까지.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중계 카메라가 정몽규 회장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에서 야유가 쏟아졌던 그 장면들. 13년 재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한 끝에 그는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협회를 떠났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소신 있는 축구인들조차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 한국 축구 행정의 흑역사로 기록되기에 충분한 행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선거 자체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그야말로 까면 깔수록 뭔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누적된 실망이 개혁의 목소리로 터져나왔고 혁신위원회가 탄생한 겁니다. 위원회에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등 유럽 무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국가대표 레전드들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같은 논란을 또 반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 이 기구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전북축구협회장인 서광일 회장 이 박지성, 이영표 위원을 공개적으로 겨냥하는 인터뷰를 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발언의 수위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지성이 이영표가 뭘 한다고 혁신위원회냐, 국가대표 선수였을 뿐인데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혁신을 입에 올리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협회를 비판하려면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책임지고 운영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하나님 빼고 누구나 시행착오를 한다며 감쌌고 사람들은 13년 천하라고 하지만 나는 13년 희생이라고 본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 느끼시죠? 이 발언이 왜 국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는 서광일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장인 출신으로 축구와의 접점이라고는 주말마다 동네 조기 축구를 뛰고 경기 끝나면 막걸리 한잔 하는 정도였던 분입니다. 작년에 전북축구협회장으로 부임한 것이 축구 행정에 있어 첫 커리어였습니다. 반면 그가 저격한 박지성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국가대표로는 월드컵에만 3차례나 참가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선수 커리어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AFC 사회공헌 분과위원, AFC 프로축구 TF위원장, 국제축구평의회 위원, 대한축구협회 미래전략본부장, K리그 전북 현대모터스 어드바이저 겸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피파 남자축구 이해관계자위원회 위원까지 여기만 인물입니다. 선수로도 행정가로도 짬밥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단순히 나이만 많다는 이유로 네가 뭘 아느냐고 공개 저격한 겁니다.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이 발언은 축구 개혁을 견제하려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자폭에 가깝다고 봅니다. 진짜 논리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겠죠. 배치 3 클라이맥스 앤드 클로징 박지성 위원장은 이 공개 저격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 자리에서 박지성 위원장은 차분하지만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반대만을 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 요즘 세상에 누구나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발언이 위치에 맞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다. 칼로 베는 듯한 사이다 발언이었죠. 직접 이름을
거론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팬들의 반응이 이미 그 발언의 수준을 심판했다는 걸 냉정하게 짚어낸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한국 축구가 처한 현재 상황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서광일 회장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협회 안팎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개혁을 막으려는 모든 기득권 세력을 향한 경고였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더 나아가 혁신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300명 이내로 제한된 간선제 선거인단을 수천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쉽게 말해 소수의 사람들이 협회장을 뽑는 구조를 바꿔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부 시도 축구 협회장들이 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박지성 위원장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며 그런 반발 때문에 개편안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소년 육성 체계 정비, 단계별 성장 철학 수립,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한국 축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기득권은 흔들리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논리가 없을수록 오히려 개혁의 방향이 맞다는 반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축구혁신위원회 이번 행보가 진짜로 한국 축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선거인단 수천 명으로 확대, 유소년 체계 개편,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이것들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가 보는 한국 축구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K축구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진짜로 한국 축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혹은 결국 기득권의 벽에 막히고 말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 탈락 이후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